불안함과 답답한 최면으로 내 미래를 볼 수 있을까? 가장 빛나는 문을 딱 열었어요. 하나, 둘, 셋. 증거 영상이 다 있습니다. 아, 그것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짠!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주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울 만한 이야기인데 바로 최면에 대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면, 어렸을 때 방송에서 뭐 많이 보셨죠? 연예인들 뭐 전생 체험, 연예인들 최면 체험, 뭐 레드선 뭐 해가지고 뭐가 보이시나요? 막 이러면서 기억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즐겨 봤었습니다. 누구나 다 궁금할 거예요. 전생은 어땠을까? 난 전생에 뭐였을까? 전생에 뭐였길래 내가 이렇지? 최면으로 내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최면으로 나의 진짜 속마음, 무의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그거를 TV에서 막 공짜로 막 하고 그 재미있게 예능으로 편집이 돼서 아 이게 진짜야? 아니면 뭐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사실 궁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면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최면 경험을 낱낱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때 최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전에 그 연예인들 전생체험 혹시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장수원 씨, 레드선, 김재덕 씨를 처음 봤을 때 어땠나요? 했더니 막 완전 별로였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막 빵 터지고 지금 처음 봤을 때 당신의 느낌은 어땠나요? 힘들었어. 안 좋았나? 왜? 제일 웃겼던 게 홍석천 씨, 당신 전생에 뭐였나요? 라고 했더니 뭐라 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기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짤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많은 여러분들이 이 최면에 대해서 또 무의식의 세계에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 최면을 받았던 건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2016년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석정훈 님이라고 네이버에 석정훈 최면만 쳐도 제 블로그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 후기를 정말 빼곡하게 남겨놨었거든요. 이분을 만나러 이분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오피스 같은 곳이었는데 방 하나가 최면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리클라이너 같은 의자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편하게 앉고 저를 이제 최면을 시도하시더라고요. 흔들리는 뭐 이런 것들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최면에 들어간 거죠. 그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 마치 그냥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편안한 느낌 그대로 눈동자만 저의 손을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눈동자가 제 손을 끝까지 따라옵니다. 자, 점점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 따라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눈이 무거워지고 점점 눈이 무거워지며 마음도 나른해지는 것 같습니다. 몸도 편안해집니다. 저는 뭐 그냥 다 들리고 다 보이고 다 하는데 보이진 않죠.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다 이렇게 지각은 다 되는데 이상하게 그 이미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어떤 최면들을 했는지 살짝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포근한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의 그 최면에 순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최면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그 이유가 이분이 최면을 시도할 때 그것을 따라서 내가 최면에 빠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면이 힘들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순응을 잘 했고 빠른 시간에 이렇게 최면 그 무의식 상태로 접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접속.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주석 씨가 가장 행복해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 둘, 셋 딱 하셨는데 제 머릿속에 할머니가 나왔어요. 저는 건강하시고 살아계신 할머니가 계신데 연세가 98이세요. 할머니한테 커서 할머니에 대한 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할머니가 나왔고 어렸을 때 살던 집에서 할머니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생각한 적은 없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고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주석 씨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나온대요. 하나 둘 셋 딱 하니까 분홍 색깔 너무 귀여운 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제가 셋을 세면 무언가 동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돼지. 자, 한 마리, 여러 마리. 처음에 한 마리. 좋아요. 좋습니다. 크기는 어때요? 귀여워요. 분홍색. 아, 그래요. 본 적 있는 돼지인가요? 처음 보는 돼지인가요? 실제로 본 적 없어요. 좋아요. 지금 뭐라고 했죠, 그 돼지는? 먹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 돼지를 보니 기분이 어때요? 편해요. 네, 그래요.
제가 얘기를 했죠. 분홍 색깔에 너무 귀여운 통통한 돼지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두석씨는 지금 그 돼지를 따라갑니다. 네, 지금 저 그 돼지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은 방문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니까 정말 그 돼지가 인도한 복도 끝에서 방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심리학자님께서 저한테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빛나는 문이 보일 겁니다. 두석씨는 그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 둘 셋, 가장 빛나는 문을 제가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저 지금 이 얘기하는데 소름 돋았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딱 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정색 타이를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포마드 헤어를 정갈하게 한 제가 보였는데요. 이런 집이 아니었고요. 엄청나게 높은 럭셔리한 빌딩에 통유리로 된 창문이 있었고요. 윤두석 CEO라는 검정 색깔 아주 위험 있는 명패가 있었어요. 강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이나요? 지금 당신 앞에 뭐가 있나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고 이게 다 캠코더로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증거 영상이 다 있습니다. 윤두석, 제 이름 석자가 쓰여져 있는 아주 럭셔리한 책상 위에 명패가 있었고 왼쪽에는 책장이 있었어요. 책들이 아주 빼곡하게 있었고 또 다른 쪽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트로피가 한가득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공개할 내용인데 저는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매년 거의 2개 이상씩의 상을 받고 있거든요. 이때가 4년 전인데 이때도 뭔가 상, 명예 뭐 이런 거에 조금 무의식 속에서 바라고 있지 않았었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 트로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테이블이 있었고 사람들이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직종인지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최면수 사장님께서 계속 저한테 시도를 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했는데 그것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게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가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았거든요. 패션, 뷰티, 마케팅, 뭐 이벤트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에 관심이 많은데 딱 이거다 라고 싶은 게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영상 그리고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이미지가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 바로 그것을 스케치로 드로잉을 했고요. 정말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그걸 제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저의 이런 부족한 이 스케치를 누가 이렇게 제대로 그려주실 분 없나요? 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썼는데 언젠가 정말 유명해지실 제 또래의 화가님께서 그걸 진짜 멋지게 그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도 그 스케치를 액자에 잘 담아서 위층에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곳을 찾아갔던 곳은 제 미래의 커리어도 궁금했지만 가장 궁금했던 거는 연애, 결혼이었습니다. 4년 전이던 저는요 항상 번번이 계속 연애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잘 안 되고 또 이런 이유로 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길게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나는 그래서 결국 행복하게 연애를 해서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함과 답답한 마음에 찾아갔던 게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 라고 솔루션을 요청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죠. 가장 중요한 미래 결혼 생활을 보러 다시 한번 최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두석 씨의 미래의 집이 나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짠! 제가 꿈꾸던 집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통유리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유리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은 뭐 그런 프레임인가요? 통유리 창이 나왔고 그 통유리 창 너머에는 녹색 이렇게 푸르른 잔디가 있는 마당, 작은 정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이 그거였고 항상 제 머릿속에는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집이어도 좋으니까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큰 개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평화로운 곳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석 씨의 지금 보이는 집 안의 장면을 묘사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집 안에는 굉장히 럭셔리한 가전들이 있어요. 제가 또 가전 욕심이 있고 이 집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가전들이 있거든요. 미래의 집에도 멋진 가전들이 있었고 진짜 너무 대박인 게 아이가 2명이 나왔어요. 제가 떠오른 그 날이 첫째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고요. 둘째 딸은 애기였어요. 완전 깐난 애기. 그래서 저 뒤에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와이프가 제가 있는 쪽으로 오질 않고 주방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와이프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긴 생머리에 정말 여자여자한 여자였어요. 여자여자한 여자? 여성스러운 여자였고 정말 착한, 정말 조선시대 여자 같은 그런 여성이 있었어요. 앞치마를 하고 있었고 수줍어 하면서 계속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최면수 사장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두석씨 지금 그 여자분과 행복하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여성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조선시대 지고지순한 여자, 그게 지금 21세기에 웬 말입니까? 절대 제가 생각하는 여성상이 아닙니다. 왜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제 말에만 의존하려고 해요. 재미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녹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최면수 사장님이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다른 타입의 여자가 두석씨의 미래에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말 끔찍한 캐릭터가 나왔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제가 원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한 번 더 두석씨가 원하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결이 잘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으로 최면수 선생님께 질문하셨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노후의 미래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노후에 제가 외국에 살고 있었고 슬로베니아 초원 같은 초록색 잔디밭 이런 데를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모습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저의 40분가량의 최면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저의 무의식과 만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저의 전생이나 미래였는데 지금 와서 4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저의 미래가 되진 않았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저의 미래에 원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었고 최면을 통해서 무의식 상태에서 끌어져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봤던 그 고층 빌딩의 CEO 윤두석이라는 명패, 그리고 그때의 잔상, 그리고 그걸 그려주셨던 화가의 작품 하나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그 미래의 윤두리우스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말끔하게 제 이미지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부 관리라든지 미용, 운동, 몸 관리, 그리고 자기 개발, 저 자신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고 싶은 북극성, 지향하고 싶은 지점이 있는 거죠. 그 지점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4년 전에 미래에 대해서 제가 연애를 잘 할 수 있을지, 결혼 생활은 어떨지 궁금함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고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자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유형은 아니지만 이 여자가 한평생 나와 함께할 여자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분명히 현실 세계에 만족 못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아이송다송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큰 어려움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최면 경험을 했는데요. 불안하거나 뭔가 진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최면의 경험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가 원인이 되었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이 최면술을 통해서 담배라든지 아니면 뭔가에 중독되신 분들은 이걸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되실 거예요. 저처럼 정말 이 작은 경험이 인생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1시간에 20만 원이었거든요. 이 20만 원을 저 자신한테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 최면 경험을 궁금해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더 문의 주시면 댓글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